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주택을 청약받고자 할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그래야 당첨 자격이 주어진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거 아주 중요한 논쟁인데요. 1주택 청약 당첨자의 새 아파트 입주 요건 중에 기존 주택 처분 기준이 모호해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매매가 어려워진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유사한 다른 주택과 교환 거래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것을 처분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보통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등가 교환은 같은 가치를 가진 두 가지 상품이 교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가치가 서로 같은 상품과 상품 또는 상품과 화폐가 교환되는 일이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등가 교환은 상품의 가치와 가격, 그러니까 화폐량이 되겠죠. 이것이 일치하는 교환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건설업 쪽으로 대비시키면요. 광범위한 의미로는 비슷한 값의 물건을 서로 바꿔갖고 차액은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자 또는 건축업자가 공사비 또는 건축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분 소유권과 그 대지의 특분권을 갖는 방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 사업 시행자 또는 건축업자는요, 자기가 취득한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기존의 수단을 사용해서 행할 수 있으며 실용에 알맞는 토지 이용 방식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국유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범위 안에 있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일종의 등가 교환 방식의 유사한 교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등가 교환을 국토부에서는 1주택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도 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양쪽 간의 논란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등가 교환을 주택 처분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런 제도의 취지가 아주 무색해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 간의 교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청약 당첨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위기에 놓이자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꼼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행 청약 제도를 보면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의 경우는 50%,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의 70%에 대해서 가점순이 아니라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첨제의 물량 중에 25%에 한해서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은 입주 후에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당첨되고 나서 입주 후 이전 집을 처분하지 못해서 다시 이사를 나가야 되는 등 이렇게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 주택 처분 계약을 한 1주택자에 한해서만 입주를 진행해주고 있고요. 처분 계약서를 제출할 때까지 입주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입주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못하면 분양이 취소되는 방식이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점은요, 바로 이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동산을 맞교환하는 경우 거래 대상자 모두 보유주택을 매도한 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1주택자들이 교환 거래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주택을 교환 거래한 경우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게 이들의 논리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등가 교환, 그러니까 맞교환도요, 매도 후 매수로 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가구 2주택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거 참 애매한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국토부는 주택을 교환한 경우 기존 주택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할 때 처음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조항을 넣을 때 그 의도는요, 일시적 2주택은 인정을 하겠지만 일단 갈아타고 나면 새로운 주택이 등기가 되면서 기존 주택은 팔아서 최종적으로는 1주택을 유지해라, 이런 것이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교환 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이런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이 말은 국토부의 의견이 공정해 보이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요, 국토부가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환하는 사람의 입장은 교환도 매도 후에 매수로 보는 현행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충족 요건으로 봐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행법상 논리는 맞으나 저희가 볼 때는 등가 교환을 인정해달라는 말은 정말 말장난의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법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르윈스키와 바람을 펴서 탄핵의 소용돌이가 있었죠. 클린턴이 저는 저 여자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된 탄핵의 폭풍은 결론적으로 클린턴이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의 이유는 위증과 사법 방해죄인데요. 여기서 위증은 르윈스키와 백악관에서 매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였고요. 그 위증의 단어는 매일 밤 또는 백악관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가지긴 했으나 매일 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증으로 인한 탄핵은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말장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법을 떠나서 말장난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식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현행 규정은요, 민영아파트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 당첨 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첨 후에 주택을 하나 더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금만 내면 되니까요. 무주택 당첨자나 1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자나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결국 등가 교환은 안 되지만 매도 후 매수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등가 교환한 사람이나 매도 후 매수한 사람이나 결국 유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은 동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주가 허용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약이 취소돼 버리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라는 취지의 부분에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국토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요. 방법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규제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꼼수 거래가 생겨나고 시장에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 분양, 건설업계와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건설 분야에는 이렇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토사업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토사업 부분도 대토를 이용한 시행사업자들의 꼼수가 횡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매가 금지된 대토를 미리 매수해 놓고 장부에서는 마치 동업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시행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죠. 이건 역시 국토부에서 정의로운 거래 질서를 위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뿌리 뽑지 못했거든요.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는요, 부동산의 거래 가격 정상화, 거품이 잔뜩 끼게 만드는 이런 거래들을 줄여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을 꿀 수 있는 가격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호TV에서 이런 바른 말을 좀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구독과 주변 공유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